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은 평소라면 HS 금융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한서윤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녀의 의도적인 차림새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이고 낯선 장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평소 즐겨 입던 수천만 원 상당의 맞춤형 명품 드레스와 보석 장식 대신 동네 재래시장의 구석진 가판대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한 빛바랜 체크무늬 블라우스와 무릎이 살짝 튀어나온 낡은 면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민낯으로 테이블 앞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거대 자본의 중심에서 태어나 평생을 금수저로 살아온 서윤은 자신의 배경과 재력만을 보고 달려드는 속물적인 인간들에게 깊은 환멸을 느꼈고 이번만큼은 오직 자신의 내면과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줄 영혼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 이러한 파격적인 변장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부유함이 주는 공허함 대신 새로운 인연을 향한 일말의 기대와 설렘이 서려 있었고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기품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은은하게 흘러나와 지켜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었다. 서윤이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피는 동안 레스토랑의 지배인과 웨이터들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힐끔거리며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으나 그녀는 그런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우아한 손짓으로 물잔을 들어 입술을 죽였다. 그때 레스토랑의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한 남자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서윤이 있는 테이블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 순위권에 드는 KJ 그룹의 젊은 총수 강진혁 회장이었다. 진혁은 그동안 수많은 정략 결혼의 압박 속에서 여자의 조건을 먼저 따지는 관습에 지쳐 있었기에 오늘 맞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서들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으며 그의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은 곧 서윤의 초라한 차림새에 고정되었다. 그는 상대방이 HS그룹의 딸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그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이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아 흥미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진혁은 일부러 자신의 손목에 감긴 수억 원대의 명품 시계를 과시하듯 소매를 걷어올리며 주문을 받으러 온 웨이터에게 이곳에서 가장 비싼 빈티지 와인과 최고급 코스 요리를 요구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자신의 재력과 지위에 압도당해 비굴한 미소를 짓거나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서윤은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창밖의 야경을 감상할 뿐 그가 내뿜는 강력한 권위와 부의 상징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이러한 반응은 진혁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는 속으로 이 여자가 정말 돈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날선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진혁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 일부러 가난과 결핍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며 서윤의 반응을 살폈지만 그녀는 오히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여 진혁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서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력은 그녀의 초라한 겉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기에 진혁은 그녀가 단순한 가난한 여자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그녀의 정체에 대해 묘한 이질감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배경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대등하게 바라봐주는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으며 서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자 애쓰는 모습이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기류로 인해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진혁은
자신의 오만함을 비웃는 듯한 서윤의 평온한 미소 앞에서 이름, 모를 패배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정복욕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서윤이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고, 오늘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임을 직감하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었다. 서윤 역시 진혁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지성과 고독함을 포착했으며,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식적인 사람들 틈에서 외로운 투쟁을 이어왔을지 짐작하며 그를 향한 묘한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연극이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 철저하게 가난한 고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며 진혁의 본 모습을 끌어내기 위한 지적인 유희를 이어가기로 마음먹고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올리는 우아한 동작을 취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레스토랑의 소음은 배경음처럼 멀어졌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몰입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단순한 맞선 자리를 넘어선 영혼의 교감과도 같았다. 진혁은 서윤의 말 한마디에 담긴 진정성과 그녀가 견지하고 있는 삶의 철학에 점차 동화되어 갔으며,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견고한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윤은 진혁이 내비치는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가 단순히 돈과 권력에 취한 남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따뜻한 인간미와 정의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자신의 비밀을 언제쯤 밝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였기에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대신 진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으며, 그가 보인 의외의 순수함의 내심, 안도하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노련함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낮아졌고, 진혁은 자신이 알던 화려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서윤의 소박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젖어들었으며, 그녀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이제 서윤의 옷차림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녀가 가진 내면의 빛이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자 그녀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소유욕과 보호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뿐이었는데, 레스토랑의 한쪽 구석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누군가의 시선이 번뜩이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으며, 서윤과 진혁의 신분, 위장이 가져올 파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윤은 자신을 노려보는 적대적인 기운을 감지했지만 흔들림 없는 태도로 진혁과의 대화에 집중했고, 진혁 또한 그녀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눈빛에 담으며 다가올 시련에 맞설 준비를 마친 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레스토랑의 폐점 시간이 다가오자 진혁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서윤에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자신의 개인 연락처가 담긴 카드를 건넸으나, 서윤은 그 카드를 받는 대신 자신의 낡은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찢어 번호를 적어주었다. 진혁은 그녀의 소박한 행동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고, 그녀가 남긴 향기가 자신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실루엣을 끝까지 눈에 담았다. 서윤은 호텔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고,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존재라는 사실에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곧 시작될 치열한 심리전과 신분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진실한 사랑의 서막을 알리며 자신의 낡은 가방을 고쳐 메고는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갔으며, 그녀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전혀 없었다. 진혁은 차에 올라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만난 여자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창밖을 지나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윤이 자신에게 보여준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만약 그녀가 정말 가난한 여자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맹세를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이처럼 서로의 진심을 숨긴 채 시작된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만남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사건과 갈등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서윤은 자신의 가난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있었고, 진혁은 자신이 가진 부가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그녀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임을 직감하며 두 사람의 인연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서윤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차를 기다리는 동안 진혁의 고급 승용차가 그녀의 앞을 조용히 지나갔고, 두 사람은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서로의 시선을 마주쳤으며 그 짧은 교감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과 약속들이 내포되어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밤거리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며 그들이 마주할 진실은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결말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었으며 세상은 아직 이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의연한 태도에 묘한 이질감을 느끼며 화려한 호텔 정문을 나섰다. 발레 파킹 요원이 그의 람보르기니를 대기시켰으나 서윤은 그 화려한 차량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낡은 가죽 가방을 고쳐 매며 걷기 시작했다. 진혁은 당황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고 서윤은 근처 골목길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포장마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곳이 진짜 맛집이라고 활짝 웃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그녀의 소박한 웃음은 수억 원짜리 보석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며 진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차가운 경계심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좁고 허름한 포장마차 안은 퇴근길 직장인들의 고단한 수다와 떡볶이의 매콤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으며 진혁의 맞춤 정장은 이 공간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윤은 익숙한 듯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진혁에게도 앉으라고 권했고 진혁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주인 할머니는 서윤을 반갑게 맞이하며 평소 먹던 대로 주느냐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혁에게 이곳의 순대와 떡볶이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진미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젓가락을 건넸다. 진혁은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젓가락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서윤이 너무나도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떡볶이 한 점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혀끝을 자극하자 그는 뜻밖의 미각적 즐거움에 놀랐으며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비싸고 맛있는 것만 먹는 것이 행복은 아니라고 조용히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가식이나 비굴함도 섞여 있지 않았기에 진혁은 그녀가 정말로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순간의 소소한 즐거움과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진혁은 그녀의 정체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 현재 재계의 뜨거운 화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본의 윤리에 대해 슬쩍 질문을 던졌고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 막힘없이 자신의 큰난이에 견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가난한 고학생이 가질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자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으며 진혁은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부의 축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리더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혀 진혁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다. 포장마차의 노란 전구 불빛 아래에서 서윤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진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성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경영회의와 협상 테이블에서 느껴보지 못한 지적 만족감과 평온함을 이 작고 초라한 공간에서 경험하고 있었으며, 서윤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건네는 소박한 위로와 격려는 그 어떤 경영 전략 보고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진혁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했고, 그는 그녀의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서윤 역시 진혁이 자신의 초라한 겉모습에 실망하여 금방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가 불편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는 모습에 내심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화려한 배경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책임감을 읽어낼 수 있었으며, 그가 정말로 사랑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음을 확신하게 되자 자신의 거짓된 신분이 조금씩 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여 더욱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갈무리하며 진혁과의 소중한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길게 즐기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 대화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진혁이 실수로 소매로 떡볶이 국물을 건드려 흰 셔츠에 붉은 얼룩이 묻게 되자 그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그의 소매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매우 섬세하고 따뜻했으며, 진혁은 자신의 피부에 닿는 그녀의 온기에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고, 이 낯선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애정의 시작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서윤은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나중에 세탁비를 주겠다고 농담을 던졌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엉뚱하고도 귀여운 모습에 참아왔던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완화했다. 진혁은 그동안 자신을 거쳐간 수많은 화려한 여자들이 오직 자신의 명품 옷과 값비싼 선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자신의 셔츠 얼룩을 걱정해주는 서윤의 진심 어린 행동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보다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사소한 불편함에 더 집중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타적인 태도는 진혁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할 만큼 따뜻하고 강렬한 햇살처럼 다가왔다. 그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녀가 가진 아름다움은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가방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하고 근원적인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서윤은 진혁에게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진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누군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진심을 나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 같다고 대답하여 서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그의 대답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그의 눈빛을 통해 읽어낼 수 있었으며, 그가 가진 진정성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정체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를 멈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삶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대화 상대이자 영혼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무의식 중에 강력하게 예감하고 있었다. 어느덧 포장마차를 나설 시간이 되자 서윤은 진혁이 지갑을 꺼내기도 전에 미리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주인 할머니에게 건네며 자신이 오늘 대접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여 진혁을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다. 진혁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자신에게 단돈 몇천 원의 식사비를 내준 여자는 서윤이 처음이었기에 묘한 기분과 함께 그녀의 자존감 높은 태도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으며,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지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방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가 건넨 소박한 배려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성스러운 의식처럼 느껴졌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포장마차를 나온 두 사람은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서윤의 그림자는 진혁의 그림자와 나란히 겹쳐지며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평화로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진혁은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고, 서윤은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걷는 진혁의 존재감의 묘한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신분이나 배경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서로의 존재를 깊이 수용하고 있었으며, 다가올 내일이 오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진혁은 서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멈춰서자 그녀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서윤은 끝까지 정중하게 거절하며 자신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말하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향해 손을 흔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녀가 정말로 돈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가진 여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고결한 영혼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녀가 사는 세상과 자신이 사는 세상을 하나로 잇기 위한 가교 역할을 자처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다. 버스에 몸을 실은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보여준 의외의 순수함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음을 느꼈고, 만약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가 느낄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하면서도 그와의 만남에서 얻은 짧은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생겨나고 있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달래기 위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돈 없는 여자를 연기하는 것을 넘어 그와 대등한 위치에서 진정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어떻게 세련되게 공개할지 전략적인 고민에 빠져들며 밤거리를 달리는 버스의 진동에 몸을 맡겼다. 이처럼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호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나, 그들을 둘러싼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으며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난관들이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진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서로부터 서윤에 대한 조사 보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묘한 의구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그 어떤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심의 야경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단단하게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심장 소리는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메아리 치고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침실에 누워 서윤이 적어준 종이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그녀가 말한 행복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겼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부의 제국이 그녀라는 존재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내일 당장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조급함을 억누르며 그녀가 일하는 곳이나 그녀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방법을 모색했고, 그녀의 소박한 삶 속으로 자신을 투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파티나 비즈니스 미팅이 즐겁지 않았으며 오직 서윤과 함께했던 그 포장마차의 낡은 의자와 떡볶이 냄새가 그리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며 어느덧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서윤은 집에 돌아와 화려한 드레스룸 한 구석에 낡은 옷을 벗어 던지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고, 상속녀 한서윤으로서의 삶과 가난한 고학생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 한쪽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으며 진실을 밝힐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의 거짓말처럼 위태롭게 보였고, 이 연극이 끝났을 때 자신들의 관계가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혹은 새로운 시작이 될지 가늠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비서에게 서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그녀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자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그의 깊은 배려와 인내심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비서는 평소 철두철미한 진혁의 태도 변화에 당황했으나 그의 눈빛에서 읽히는 확고한 의지를 보고 조용히 물러났으며, 진혁은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서윤에게 다가가기 위해 고가의 수트 대신 평범한 캐주얼 복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녀가 사랑하는 소박한 가치들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함으로써 그녀의 진정한 연인이자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서윤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하여 HS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진혁과의 다음 만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부하 직원들의 보고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념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강진혁 회장의 최근 동향을 살피라고 지시하면서도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하며 치밀하게 움직였고, 두 사람 사이의 정보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녀는 냉철한 비즈니스 우먼으로서의 모습과 사랑에 빠진 평범한 여자로서의 모습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 했었지만, 진혁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감출 수는 없었다. 진혁은 퇴근 후 서윤이 적어준 번호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로부터 온 짧지만 다정한 답장을 확인하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에 낯설어하면서도 그녀와의 만남이 주는 순수한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하며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오늘 그녀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소박한 간식거리들을 미리 준비하는 세심함을 보였으며, 서윤 또한 그와의 재회를 기대하며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운명적인 끌림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어린 시절의 꿈과 소중한 추억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혁은 서윤의 순수한 감성에 동화되어 자신이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둘씩 되찾아가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서윤은 진혁이 들려주는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가진 고독함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한 모성애와 애정을 느꼈고,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다. 그들의 대화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졌으며, 서로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받으며 서로를 향한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갔고,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 뒤편에는 그들의 관계를 시기하고 파괴하려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며, 서윤의 가짜 신분을 의심하기 시작한 리다해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혜는 서윤의 뒤를 밟으며 그녀가 출입하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들을 조사했고, 서윤이 사실은
HS그룹의 상속녀일지도 모른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질투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혜는 진혁을 차지하기 위해 서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들의 삼각관계는 곧 닥쳐올 폭풍우와 함께 거대한 갈등에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운명에 처해 있었다. 진혁과 서윤은 아직 자신들에게 닥칠 위협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으나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더욱 긴박한 전개를 예고했다. 서윤은 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기로 약속하자고 말했고 진혁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굳게 맹세하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깊숙이 안아주었다. 두 사람의 진심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더욱 차갑게 빛나며 다가올 비극을 조롱하는 듯했고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처럼 서윤의 소박한 매력에 완벽하게 매료된 진혁과 그의 진심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 서윤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며 감동을 선사했고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치열한 사랑과 투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진혁은 이제 서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녀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깨달았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서윤 또한 자신의 진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보여줄 용기와 지혜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공의를 실현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밤은 더욱 깊어만 갔다. 서윤과 진혁은 도심의 번잡함을 잠시 벗어나 한적한 공원 귀퉁이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창가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은 서윤의 소박한 옷차림을 더욱 정갈하게 비추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깊은 평온함에 매료되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드는 기분을 느끼며 자신의 화려한 삶 뒤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안식처를 발견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고 그녀가 건네는 소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녀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 카페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리다에가 등장했는데 그녀는 KJ, 이 그룹의 유력한 혼처로 거론되던 오만한 성격의 재벌가 딸이었다. 다혜는 진혁이 비서도 없이 이런 허름한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 진혁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서윤의 초라한 행색을 발견하고는 노골적인 멸시와 혐오의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입가에 비열한 비웃음을 머금고 두 사람에게 다가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혜는 진혁의 앞에 멈춰서서 서윤을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진혁 오빠가 이런 수준 낮은 여자와 어울리는 것을 보니 정말 실망이라며 대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시작했고 카페 안에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서윤이 입고 있는 낡은 셔츠를 가리키며 동네 시장에서나 파는 싸구려 옷을 입고 감히 진혁 오빠 옆자리를 차지하려 하느냐며 서윤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애썼지만 서윤은 오히려 고개를 들어 다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여 다혜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다혜의 독설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사람의 품격은 겉에 걸친 명품의 가격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품격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라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다. 그녀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다고 해서 그 안에 썩은 내용물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유를 들어 다혜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서윤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대응의 말문이 막힌 다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채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지위와 배경을 운운하며 서윤을 위협하려 했으나 서윤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질 뿐이었다. 진혁은 다혜의 무례한 행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그는 즉시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혜에게 당장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면 KJ2그룹과 리씨 가문의 모든 비즈니스 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날려 다혜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으나 서윤이 모욕당하는 순간만큼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동원해 그녀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며, 진혁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다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진혁의 차가운 시선 앞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다. 소란이 잦아든 후 진혁은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서윤의 상태를 살폈으나 서윤은 오히려 진혁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은 괜찮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그를 다독이는 대인배다운 풍모를 보여주어 진혁의 감동을 자아냈다. 서윤은 다혜 같은 사람들의 공격이 자신에게 아무런 상처를 줄 수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에 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오늘의 해프닝을 웃음으로 넘기는 여유를 보여주어 진혁의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했다. 서윤은 속으로 리다혜의 배후 세력이 자신과 진혁의 관계를 방해하려 할 것임을 직감했으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태도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힘을 조금씩 사용하여 진혁을 지키고 적들을 소탕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눈빛을 매섭게 갈무리했다. 그녀는 비록 지금은 가난한 여자로 위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손끝 하나로 거대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HS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다혜와 그 일당들이 저지른 무례에 대해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차가운 결의를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며 차분히 다음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서윤의 의연함 뒤에 숨겨진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다시 한번 포착하며 그녀가 정말로 단순한 가난한 여학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잠시 가졌으나 이내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그런 의심을 지워버렸고, 오직 그녀의 내면이 가진 강력한 힘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서윤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녀를 위해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으며, 그는 이제 서윤을 단순한 호감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음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녀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노을이 지는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아까의 소동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윤은 진혁에게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 조언하며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데서 나온다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진혁은 그녀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경영자로서 추구해온 가치들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반성하게 되었고, 서윤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며 그녀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밤이 깊어지자 진혁은 서윤을 바래다주며 앞으로 다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은 그 약속에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충분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묘한 암시를 남겨 진혁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곧 시작될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리다혜와 그 배후 세력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가락은 휴대전화 너머 비서에게 전달할 명령을 고심하고 있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가짜 거처인 낡은 원룸 건물 앞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들을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는데 그것은 다혜가 보낸 사람들의 감시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고 그녀는 오히려 그들의 감시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더욱 철저히 숨기면서도 적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기만 전술을 펼치기로 했다. 그녀는 보란듯이 낡은 계단을 올라가 불을 켰고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HS그룹 본사의 건물을 응시했고 내일부터 펼쳐질 치열한 심리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을 시작하며 자신의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리다혜는 자신의 아버지인 리 회장을 찾아가 진혁이 만나는 여자의 뒷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그녀를 몰아내기 위한 음모를 꾸몄으나 서윤이 미리 심어놓은 정보망에 의해 그들의 계획은 이미 서윤의 손바닥 안에 있었고 서윤은 그들이 움직이는 경로마다 함정을 파놓아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었다. 서윤은 회사에서는 냉철한 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틈틈이 진혁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약한 연인의 모습을 유지하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고 그녀의 치밀한 연기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여 적들의 눈을 가리는데 성공했다. 진혁은 다혜 측의 압박으로 인해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위기를 맞았으나 서윤이 익명으로 제공한 전략적 조언과 자금 지원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그는 이 도움의 출처가 서윤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능력을 믿어주는 서윤의 존재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서윤은 진혁이 자신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하는 그림자 역할을 자처했고 그녀는 진혁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보람과 애정을 느꼈으며 두 사람의 유대는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리다혜는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자 극도로 초조해져 결국 서윤을 직접 납치하거나 위협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나 서윤은 이미 그런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개인 경호팀을 잠입시켜 놓은 상태였으며 그녀는 다혜가 선을 넘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연극을 끝내고 진실의 무대로 나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고 그녀는 진혁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설계하며 밤하늘의 달빛 아래에서 차가운 칼날처럼 빛나는 지혜를 갈고 닦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서윤과 진혁의 사랑은 리다혜라는 악의 장벽을 만나 더욱 거세게 타올랐고 서윤의 강력한 내면과 지략은 적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며 정의의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으며 독자들은 서윤이 보여줄 통쾌한 반격과 진혁과의 깊어지는 로맨스의 손에 땀을 주며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결정했으며 그녀의 등 뒤에는 HS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버티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사랑하는 남자 진혁이 서 있었기에 그녀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운명의 파고를 넘을 준비를 마친 채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이야기는 이제 서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긴박한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진혁이 서윤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어떻게 거대한 음모를 분쇄할지에 대한 호기심을 극대화하며 다음 장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서윤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조용히 창문을 닫았고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만한 소식이 전해질 것임을 예감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녀의 꿈속에서는 진혁과 함께 자유롭게 들판을 거니는 행복한 모습만이 가득 차 있었다. 진혁 역시 잠들기 전 서윤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고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서로 뗄 수 없는 실타래처럼 엉켜버렸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찬란한 빛의 축복일지 아니면 가혹한 시련의 연속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대한 믿음 하나로 그 모든 불확실성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도시의 소음은 잦아들었지만 그 정적 속에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으며 서윤과 진혁 그리고 다혜를 둘러싼 권력과 사랑의 전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 폭발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서윤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은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 다가올 미래를 비추고 있었고 진혁의 심장 소리는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박동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KJ 그룹 본사의 거대한 유리 건물 안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으며 강진혁 회장의 집무실 밖에서는 이 사진들의 고성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와 복도에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기고 있었다. 진혁은 창밖의 회색빛 도심을 응시하며 자신을 배신하고 리다해의 가문과 손을 잡은 주주들의 명단을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마치 눈앞에 선연하게 그려지는 듯하여 입안이 씁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번 위기가 단순히 경영권 방어의 문제를 넘어 자신의 신념을 시험하는 거대한 폭풍우임을 직감하고 있었으며 차가운 책상 위에 놓인 서윤의 소박한 메모지를 보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진혁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윤에게만큼은 이 더러운 권력 다툼의 이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와 연락할 때면 언제나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상적인 안부를 물으며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은폐하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순수함이 세상의 탐욕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랐으며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을 느끼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진혁의 눈가는 피로로 인해 검게 그늘져 있었지만 서윤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한편 HS그룹의 비밀 집무실에서 한서윤은 평소의 소박한 차림새가 아닌 우아한 실크 수트를 입고 수십 개의 모니터에 떠오르는 실시간 주식 차트와 KJ그룹의 내부 기밀 보고서들을 냉철한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처한 위기를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를 배신한 주주들의 자금줄을 하나씩 추적하여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정교한 그물을 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거대 자본은 소리 없이 KJ그룹의 주식을 매집하며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서윤은 진혁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을 고독한 싸움을 생각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할 때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더욱 치밀하게 전략을 짜내려 갔다. 서윤은 자신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을 불러 아무도 모르게 KJ그룹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HS그룹의 이름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유지를 당부하는 세심함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의 도움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자존심의 상처까지 고려하여 마치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처럼 위장하여 자금을 투입했고 이러한 그녀의 그림자 지원은 KJ 그룹의 급락하던 주가를 방어하는 결정적인 버팀목이 되었다. 서윤은 모니터 너머로 진혁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가 이 시련을 견뎌내고 진정한 거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으며 그녀의 지략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동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진혁은 갑작스러운 매수세의 유입으로 주가가 안정세를 찾자 의아해하면서도 이를 기회로 삼아 반대 세력들을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조력자의 존재를 막연하게 느끼며 묘한 안도감을 얻었다. 그는 서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작은 공원으로 향하며 잠시나마
전쟁터 같은 현실을 잊고 싶어 했으며 그녀의 맑은 미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진혁은 서윤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새삼 깨달으며 그녀가 주는 위안이 수조원의 자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이제는 숭고함에 가까워졌음을 확신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진혁을 기다리던 서윤은 멀리서 걸어오는 그의 지친 기색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하며 직접 싸온 소박한 샌드위치를 내밀어 그의 긴장을 완화해 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진혁이 회사 일을 비밀로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그저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걱정된다는 말로 그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졌고 진혁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녹아내리며 세상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은 채 소년처럼 편안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서로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다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이 정적은 폭풍 전의 평온함과도 같았다. 서윤은 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은 항상 진혁 씨 편이라는 격려의 말을 건넸고 그 진심 어린 한마디는 진혁의 메마른 마음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아 그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이 가녀린 여자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주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광적인 충성심을 스스로 확인했다. 서윤은 그의 품속에서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낼 타이밍을 가늠했고 곧 다가올 결전의 날에 그가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음을 확신했다. KJ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날이 밝았고 리다해의 사주를 받은 이 사진들은 진혁의 해임안을 상정하며 기고만장한 태도로 회의장에 들어섰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과 탐욕이 가득 서려 있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담담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지만 내심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우호지분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회의장 문이 열리며 HS그룹의 법률 대리인이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법률 대리인은 HS그룹이 KJ그룹의 지분 15%를 확보했음을 공식 선포하며 진혁의 경영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는 리다해 일당의 계획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일격이 되어 회의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리다해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주주들은 갑작스러운 거대 자본의 등장에 우왕좌왕하며 진혁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으며 진혁 또한 HS그룹이 왜 자신을 돕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HS그룹의 상속녀가 누구인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이 비현실적인 원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서윤의 얼굴이 문득 뇌리를 스쳤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상상을 부정했다. 하지만 승기를 잡은 진혁은 거침없이 반대파들을 숙청하며 경영권을 공고히 다졌고 이번 사태를 통해 진정한 아군과 적군을 가려내는 성과를 거두며 더욱 강력한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다. 총회가 끝난 후 진혁은 HS그룹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그들은 오직 본부장의 지시였다는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함구했고 진혁은 그 본부장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파헤치기 위해 비서실을 총동원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을 도운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수수께끼 같은 상황 속에서 서윤과의 만남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번번이 의심의 끈을 놓치며 혼란에 빠졌다. 서윤은 퇴근 후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진혁을 만나 주총 승리를 축하해주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기뻐했고, 진혁은 그녀의 순수한 축하에 마음을 놓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의 묘한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진혁은 서윤에게 자신이 겪은 기적 같은 일들을 설명하며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미소 지으며 정의는 스스로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답하여 진혁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눈치챘지만 오히려 그 긴장감을 즐기며 자신의 정체를 밝힐 최적의 장소와 시간을 조율했고, 리다해가 마지막 발악으로 서윤의 뒷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이를 역이용할 함정을 설계했다. 서윤은 다해가 자신을 납치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빌미를 일부러 제공하여 그녀를 법적으로 영원히 매장할 계획을 세웠고, 이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안전을 걸면서까지 진혁의 완벽한 승리를 완성하려 했다. 밤이 깊어가는 도심의 카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지만 그들 사이의 비밀은 유리벽처럼 투명하면서도 견고하게 가로막혀 있었으며, 서윤은 이제 이 벽을 깨뜨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내일 저녁 특별한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고, 진혁은 그녀의 비장한 눈빛에서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감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하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숨겨진 신분이 드러나는 극적인 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며, 그 결과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공고히 할지 아니면 파국으로 몰아넣을지 알 수 없는 긴박함 속에서 하루가 저물어갔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본래 모습과 가난한 연인의 모습을 번갈아 비춰보며 이제 연극을 끝낼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뜨겁게 타오르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지만 동시에 리다해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적 절차들을 마무리하며 HS그룹의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서윤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고, 그녀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으며 도시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혁은 침대에 누워 HS그룹과 서윤 사이의 연관성을 끝없이 추론하다가 설마 하는 생각에 도달했지만 그녀의 소박한 일상과 맑은 눈빛을 떠올리면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이라며 고개를 저으며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는 만약 서윤이 그 거대 그룹의 후계자라면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지 자조하면서도 그녀가 자신을 위해 신분을 숨겨가며 도와준 진심에 대해 깊이 고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내일이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밤을 지새웠고,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빛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엄숙하게 선포하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서윤은 비서실의 전권을 위임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겠다고 선언한 뒤 진혁과의 약속 장소인 HS 호텔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도 단호하며 우아한 기품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 직원들의 깍듯한 인사를 받으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응시하며 가난한 소녀 서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고, 이제는 당당한 파트너로서 진혁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도심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졌고, 서윤은 그 화려한 풍경의 중심에서 진혁을 기다리며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해 깊은 호흡을 내뱉었다. 한편 진혁은 서윤이 알려준 장소가 HS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이라는 점에 의아해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 들어섰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펜트하우스로
향하면서 점차 고조되는 불안감과 호기심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매만지며 그녀가 왜 이런 화려한 곳으로 자신을 불렀는지,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내며 손바닥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최상층에 도착하여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진혁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으며 그 중심에는 자신이 알던 소박한 소녀가 아닌 세상을 발아래둔 여왕과 같은 모습의 서윤이 서 있었다. HS 호텔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강진혁은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심장이 낳는 듯한 거대한 충격을 받았으며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의 조명 아래에 고고하게 서 있는 서윤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수수한 차림의 가난한 고학생이 아니라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둔 위엄 있는 여왕처럼 고귀하고 우아한 자태를 사방에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벌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깊어가는 도심의 야경을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상류층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기품과 권위가 서려 있어 진혁은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녀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할 뿐이었다. 서윤은 뒤에서 들려오는 진혁의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슬픔이 서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냉철한 지성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강렬하게 담겨 있었기에 진혁은 눈앞의 여인이 자신이 사랑했던 서윤이 맞는지 끝없이 의심하며 극심한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진혁에게 다가가 오늘 이 화려한 자리에 그를 초대한 진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으나 막상 그의 상처받은 눈동자를 마주하자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잠시 무거운 침묵만을 지켰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 넘치는 정적이 흐르며 다가올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대가 교차하는 묘한 기류가 넓은 방안을 짓눌렀다. 진혁은 서윤의 가느다란 손에 들린 고가의 빈티지 와인잔과 그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비즈니스 용어들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의구심을 더 이상 지울 수 없었고 그녀가 사실은 대한민국 거대 자본의 중심에 서 있는 신비로운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배신감과 경외심이 동시에 밀려와 그를 괴롭혔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의 진짜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며 왜 나에게 가난한 척 다가왔느냐고 소리 높여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 어린 애정과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다시금 발견하자 차마 그녀를 모질게 추궁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가 건네는 붉은 와인을 조용히 받아 마시며 자신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달래려 애썼다. 그때 서윤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황금색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무의식 중에 전화를 받아 상대방에게 HS그룹의 하반기 전략기획안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전문적인 지시를 내렸으며 그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절대적인 리더의 위엄이 서려 있어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진혁을 다시 한번 큰 충격과 경악에 빠뜨리고 말았다. 전화를 끄는 서윤은 아차 싶은 표정으로 진혁의 눈치를 살피며 방금 전의 행동을 후회하는 기색을 내비쳤지만 이미 모든 것을 들켜버렸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진혁은 그녀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며 그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으나 그 차가운 눈빛 속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공존하며 갈등하고 있었다. 진혁은 자신이 그동안 서윤을 지켜주겠다며 큰소리쳤던 수많은 다짐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으며 입가에 자주 섞인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왜 굳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속여가며 위기에 처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그 숨겨진 진정한 의도가 궁금해져 견딜 수 없었고 그녀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순간 자신들의 관계가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두려워했다. 그는 서윤이 가진 엄청난 부와 권력이 자신과의 순수한 사랑에 방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쌓아올린 신뢰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겪어야 할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에 그녀의 입에서 나올 진실을 기다리며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묵묵히 보내야만 했다. 서윤은 진혁의 흔들리는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을 보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자신이 호기심으로 시작한 이 위험한 연극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뒤늦게 뼈저리게 반성하며 모든 진실을 고백하려 했으나 리다해의 배우 세력이 여전히 자신들을 시시각각 노리고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입을 굳게 다물고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진혁을 적들로부터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정체를 숨겨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회의감이 들었으며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마치 자신의 위태로운 운명처럼 느껴져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화려한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한편 리다이는 주주총회에서 맛본 처참한 참패 이후 극도의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 서윤의 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HS 호텔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빈번하게 드나든다는 결정적인 첩보를 입수하자 그녀를 진혁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탐하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꽃뱀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악랄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다. 다혜는 서윤이 사실은 HS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천박한 출신의 가짜라고 단정지었으며 다가올 대규모 자선 파티에서 서윤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진혁을 자신의 곁으로 강제로 끌어오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도발을 준비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다혜는 매수된 언론 매체와 사교계의 부패한 인사들을 총동원하여 서윤을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그녀는 서윤이 평소 입고 다니던 낡은 옷들과 소박한 물건들을 증거물로 수집하며 그녀의 가난이 연출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성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올 비극적인 파멸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진혁이 서윤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느낄 배신감을 교묘하게 이용해 두 사람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으려 했고 자신의 지위가 주는 천박한 우월감에 취해 서윤이라는 거물급 상대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파티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매년 정재계의 최상류층만이 모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 행사로 손꼽히는 자선갈라 파티의 초대장이 발송되자 수많은 인사들이 앞다투어 참석 의사를 밝혔고 진혁은 이번 파티가 자신의 경영권을 다시금 공고히 하고 서윤과의 관계를 대외적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파티에 동행해 줄 것을 아주 정중하게 요청했다. 서윤은 올 것이 왔다는 비장하고도 단호한 각오로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며 그녀는 이번 파티를 통해 모든 거짓된 연극을 끝내고 진정한 HS그룹의 주인으로서 진혁 앞에 서기로 결심했고 리다이가 준비한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한 최종적인 전략 점검에 들어가며 자신만의 우아하고도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신의 직속 비서실을 통해 파티장 내부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HS그룹의 전용 보안팀을 은밀하게 배치했으며 리다해가 준비한 모든 음모와 조작의 증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역공을 가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렸고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악의 무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에게 줄 선물로 정성껏 준비한 평범한 드레스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자신의 진정한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과도 같은 찬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준비했고
이 양면적인 모습은 그녀가 가진 복잡하고 강력한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정심을 유지했다. 진혁은 서윤이 파티에 입고 올 마땅한 옷이 없어 혼자 고민할까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맞춤 드레스를 준비하여 그녀의 낡은 원룸 앞으로 보냈으나 서윤은 그 드레스를 보며 그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드레스룸에 가득 찬 수많은 명품 드레스들이 떠올라 형용할 수 없는 묘한 슬픔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그는 서윤이 파티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모든 것을 챙겼고 자신의 모든 권력과 지위를 동원해 그녀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파티 준비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러한 그의 순수한 사랑은 서윤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파티 전날 밤 진혁과 서윤은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변에서 만나 짧지만 강렬한 데이트를 즐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다가올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벅찬 설렘을 나누었으며 진혁은 서윤에게 세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어 그녀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서윤은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간절히 기원했으나 자신의 머릿속에는 이미 리다해와 그 일당들을 파멸시킬 차가운 계산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기에 자신의 순수함과 냉혹함 사이에 괴리에서 괴로워하며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그의 품을 더욱 깊고 간절하게 파고들었다. 리다해는 파티 당일 아침부터 서윤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 기사를 신문에 배포할 준비를 하고 그녀의 가짜 학력과 배경을 교묘하게 조작한 서류들을 챙기며 승리의 축배를 미리 터뜨렸고 그녀는 서윤이 화려한 파티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며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는 비참한 장면을 상상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으며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밤 아주 큰 구경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질투와 증오의 불길만이 가득 차 있어 주변의 합리적인 충고나 우려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서윤을 파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총동원하여 파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으며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독이 든 꽃처럼 치명적으로 빛났다. 드디어 갈라 파티에 화려한 막이 올랐고 눈부신 조명과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가득한 파티장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네로라 하는 거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으며 진혁은 완벽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입구에서 서윤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고 그녀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와 걱정이 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때 파티장에 육중한 대형 문이 서서히 열리며 서윤이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고 그녀는 진혁이 선물한 드레스가 아닌 HS 그룹의 후계자만이 입을 수 있는 황실의 기품이 느껴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우아한 미를 과시하며 등장했다. 진혁은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서윤의 모습에 심장이 멎는 듯한 거대한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하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뿜어내는 눈부신 광채는 그녀가 이곳에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공간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포하는 듯했기에 그는 다가오는 그녀를 향해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리다해는 서윤의 화려하고도 고귀한 변신에 경악하며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냈고 서윤은 그런 다해를 향해 차갑고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진혁의 바로 앞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으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악의 무리들이 심판받을 시간이 도래했음을 예고했다. 서윤은 진혁의 혼란스럽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왜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먼 길을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짧은 눈인사와 미소로 대신했고, 그녀의 우아하고 따뜻한 손길이 그의 굳어버린 팔을 부드럽게 감싸 앉아 진혁은 비로소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그 어떤 화려한 배경이나 엄청난 부를 가졌든 오직 서윤이라는 존재 그 자체였음을 다시금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밤 모든 진실을 설명하겠다고 귓속말을 남기며 파티의 가장 화려한 중심부로 그를 당당하게 이끌었고, 그들의 위험 있는 행보는 주변에 모인 수많은 재벌, 인사들의 경외심 가득한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떨쳤다. 파티장에 모인 수많은 원로 경영인들과 재벌 총수들은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그녀가 HS그룹의 실세이자 차기 후계자인 한서윤 본부장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으며, 진혁은 자신의 곁에 있는 여자가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드는 거물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며 형용할 수 없는 전율과 함께 그녀의 치밀한 지략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서윤이 위기에 빠진 자신을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움직였을지 짐작하며 그녀가 짊어졌을 무거운 책임감과 고독을 자신이 이제는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고, 이제는 그녀의 곁에서 당당한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를 걸어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리다해는 눈앞에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끝까지 부정하며 서윤에게 달려들어 그녀가 가난한 척 연기하며 모두를 기만했다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서가 건넨 태블릿을 통해 다혜이의 가문이 그동안 저지른 조직적인 횡령과 주가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 순식간에 화려한 파티장을 다혜를 위한 잔혹한 심판대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은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공개된 추악한 진실에 경악하며 다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고,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했던 다혜의 저급한 어리석음을 꾸짖으며 법의 준엄한 심판이 곧 시작될 것임을 선포하여 다혜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통쾌하고도 완벽한 복수를 실현했다. 서윤은 소란스러워진 장내를 뒤로 한 채 진혁의 눈을 맑게 응시하며 오랜 시간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쥐며 당신이 누구든 어떤 자리에 있든 전혀 상관없으며 당신의 뜨거운 진심을 이미 충분히 느꼈기에 모든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다고 답하여 서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더욱 견고해졌다. 그녀는 진혁의 넓고 따뜻한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그동안 남모르게 쌓아왔던 모든 긴장과 불안을 한순간에 내려놓았고, 진혁은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의미로 바뀌어 서로를 대등하게 존중하고 이끌어주는 평생의 동반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였다. 갈라 파티는 이제 단순한 사교의 장을 넘어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한 사랑이 결실을 맺는 축제의 장으로 화려하게 변모했으며, 서윤과 진혁은 함께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축하했고, 리다해와 그 일당들이 보안팀에 의해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무심하게 지켜보며 자신들의 앞날에 더 이상의 어둠이나 방해는 없을 것임을 확신하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서로의 심장박동을 긴밀하게 공유했고, 서윤은 이제야 비로소 가난한 고학생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얻었음을 느끼며 진혁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심을 담은 달콤한 입맞춤을 전하며 장식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입맞춤 뒤로 파티의 오케스트라 음악은 더욱 웅장하게 고조되었고,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커플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서윤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임을 예감하며 진혁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이 아닌 확신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진혁 역시 그녀라는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라면 그 어떤 거친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으며 깊어가는 파티의 밤을 만끽했고, 이들의 운명적인 서사는 이제 가장 찬란한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리다해가 바닥에 내팽개쳐진 와인잔의 파편들 사이에서 절규하는 동안 연회장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으며, 서유는 HS그룹의 후계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진혁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이제 단순한 옷이 아닌 그녀가 짊어진 거대한 책임감과 권력을 상징하는 갑옷처럼 보였고, 진혁은 자신이 사랑했던 순수한 소녀가 사실은 세상을 뒤흔드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며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다혜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서윤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서윤의 전용 보안 팀원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주변을 경계했고, 연회장에 모인 수많은 내비는 리씨 가문의 몰락을 예견하는 듯한 서늘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서윤은 단 한치의 흐름도 놓치지 않는 냉철한 포식자처럼 다혜를 내려다보며 그동안 그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 경고하는 침묵을 유지했고, 장내에는 오직 다혜의 비참한 흐름만이 메아리치며 비극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리씨 가문의 비리 문건들은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치밀하여 법률 전문가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으며, 서윤은 이 모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수개월 동안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왔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지략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사람들은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횡령과 조작의 증거들을 보며 다혜와 그녀의 아버지가 쌓아올린 가짜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고, 서윤의 차가운 미소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엄숙함을 담아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며 흐르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의 곁에서 그녀가 내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그녀를 가난한 여자로 오해하고 보호하려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으나,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위해 신분을 숨겨가며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이제 서윤이 가진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자신들 사이의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신뢰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며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꽉 움켜쥐어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윤은 진혁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비로소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을 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거짓의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함께 진혁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진혁에게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결코 재력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조용히 속삭였고, 진혁은 그녀의 눈을 맞추며 어떤 배경을 가졌든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며 그녀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리다해는 결국 경찰에 의해 연행되며 끝까지 서윤을 향해 저주 섞인 폭언을 쏟아냈지만, 서윤은 그녀를 향해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고한 자세를 유지하며 진정한 승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연회장에 남은 이들은 서윤의 결단력과 지혜에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탄생했음을 알렸다. 다혜의 퇴장은 단순한 악인의 몰락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으며, 서윤은 이 승리를 발판 삼아 자신의 가문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다. 연회장의 음악이 다시 부드러운 선율로 바뀌자 진혁과 서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이끌며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 우아한 왈츠를 추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했으며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그동안의 고난을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확신이 가득했다. 조명은 오직 두 사람만을 비추며 그들의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임을 예고했고, 서윤의 드레스 끝자락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돈보다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전해지고 있었다. 춤을 마친 진혁은 서윤을 데리고 연회장 발코니로 나가 시원한 밤바람을 쐬며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고,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그는 서윤에게 정식으로 청혼할 준비를 하며 자신의 주머니 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반지를 만지작거렸으며, 서윤은 그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이미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려주었다. 진혁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고, 서윤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빛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입맞춤을 나누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음과 동시에 진혁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고, 그녀는 HS그룹의 경영권 승계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며 부정한 세력들을 일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으며, 그녀의 과감한 행보는 재계 전반에 신선한 충격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내기 시작했다. 진혁 또한 KJ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서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갔고,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가문의 만남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어 많은 기업가에게 귀감이 되었다. 서윤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진혁은 그녀의 숭고한 뜻에 동참하여 자신의 사재를 털어 재단의 기반을 닦아주었으며, 두 사람은 이제 화려한 파티장보다는 소외된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선행은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서윤을 가난한 척했던 상속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왔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서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리다해의 배후에 있던 거물급 정치가와 부패한 법조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고, 그녀는 이들의 뿌리 깊은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은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밤낮 없이 고민했다. 그녀는 진혁이 이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랐지만, 진혁은 이제 그녀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방패가 되어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전선을 구축했고, 두 사람의 지혜는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적들의 심장을 겨냥했다. 서윤은 적들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더욱 대담하게 전면에 나서서 그들의 부정을 대중에게 폭로하는 여론전을 펼쳤고, 그녀의 논리, 정연한 연설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거대한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으며, 부패한 권력자들은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해의 가문이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 사실들을 조목조목 증언하며 정의의 승리를 확신했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재판부마저 감동하게 만들어 결국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역사적인 판결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승리를 쟁취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윤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자신을 기다리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돈의 위력보다 강한 것은 진실의 힘이라는 짤막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고 진혁의 차에 올랐고, 두 사람은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따뜻하게 격려했고, 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다. 서윤과 진혁은 잠시 복잡한 도심을 떠나 두 사람이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그 작은 공원과 포장마차를 다시 찾았고, 그들은 화려한 정장 대신 소박한 옷차림으로 떡볶이와 순대를 먹으며 옛 추억을 회상하며 소탈한 웃음을 터뜨렸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재벌 총수 부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사이좋은 평범한 연인으로 바라보며 지나갔다. 서윤은 자신이 비싼 옷을 입었을 때보다 지금 이 낡은 코트를 입고 진혁과 함께 있을 때가 훨씬 더 자신답고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진실한 소통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했다. 밤이 깊어지자 공원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진혁은 서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었던 작은 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열정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이 가진 교육재단의 인프라를 활용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돈을 버는 법보다 올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밤새도록 토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의 원대한 계획은 단순한 자선 사업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 혁명의 시초가 될 것임을 예고하며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어나갔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그동안에 치열했던 기록들을 정리하며 일기장에 오늘의 감정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내려갔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도구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그녀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독과 아픔을 볼 줄 아는 깊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진혁이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으며 평온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진혁은 서윤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자신이 나누어 가질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느꼈고, 그는 내일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겠다고 다짐하며 그녀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기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의 꿈속에서는 서윤과 함께 넓은 들판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성스러운 영역으로 들어섰고, 그들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도전과 과제들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빚어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우아하게 나아갔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리다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서윤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차 매일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으나, 그녀가 믿었던 모든 권력은 이미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상태였고, 그녀의 비참한 최후는 탐욕이 부르는 참담한 결말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판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서윤은 가끔 그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도 했으나, 공의로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며 더 이상 과거의 악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생각에 집중하며 자신의 영혼을 더욱 맑게 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세월이 흘러 서윤과 진혁의 이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기업가 부부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들이 세운 재단과 학교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으며, 두 사람은 여전히 처음 만났던 그날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가끔
가난한 고학생과 평범한 직장인으로 변장하여 시장통을 누비는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편의 전설처럼 사교계에 전해 내려오며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고, 그들의 눈빛은 노년이 되어서도 청년 시절의 그 열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서로를 향해 반짝였다.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의 완벽한 승리와 사랑의 결실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를 구현하는 웅장한 대서사시로 완성되었고, 독자들은 서윤의 지혜와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녀가 보여준 반전의 묘미와 진혁의 헌신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감동의 파도 속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빛나는 흔적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기장에 진정한 나를 찾아준 그대에게 감사하다는 문장을 남기며 펜을 내려놓았고, 그녀의 등 뒤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은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두 사람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듯 눈부시게 부서지며 온 방안을 환하게 가득 채웠다. 서윤은 창문을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진혁이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그녀는 자신이 일구어낸 이 작은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결단 끝에 얻어진 귀중한 선물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상쾌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거대 그룹의 수장으로서의 무게감보다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자유로움이 더해져 더욱 부드럽고 우아해졌으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마다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여정으로 남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이야기를 갈무리했다. 갈라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의 주요 언론사들은 HS그룹에 숨겨진 후계자 한서윤 본부장의 화려한 등장을 대서특필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온통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하였고, 세간의 관심은 온통 그녀가 왜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지에 대한 온갖 추측과 함께 그녀의 파트너였던 KJ 그룹 강진혁 회장과의 드라마틱한 로맨스에 집중되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니 완벽한 커플의 탄생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찬사를 보냈고, 도시 전체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었다.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자신의 집무실 창밖으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 행렬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어제 파티장에서 보여주었던 화려한 여왕의 모습 대신 냉철하고 예리한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 김 실장에게 리다해와 그 배후 세력들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으며, 그녀는 이번 기회에 재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한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며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같은 시각 KJ그룹의 강진혁 회장은 어제의 충격과 감동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음을 느끼면서도 자신을 배신하고 리다해의 가문과 결탁하여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던 이사들을 소집하여 최후 통첩을 날렸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포용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HS그룹과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여 회의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그는 서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흔들림 없는 정의감을 본받아 자신의 기업을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반대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서윤은 김 실장이 가져온 리다해 가문의 해외 유령 회사 설립 및 비자금 조성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으며, 그녀는 단순히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갈취했던 모든 자산을 몰수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고,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정보망은 적들의 도주 경로와 은닉 자산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그들이 숨을 쉴 틈조차 주지 않는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였으며, 그녀는 이것이 진정한 공의가 실현되는 과정임을 확신하며 다음 단계의 행동을 준비했다. 리다해는 자신의 가문이 무너져가는 소식을 접하고 마지막 발악으로 언론에 서윤의 신분 위장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 했으나 이미 HS그룹의 강력한 법무팀과 사이버 보안팀에 의해 관련 기사들은 단 몇 분 만에 차단되었으며, 오히려 그녀가 조작하려 했던 정황들이 고스란히 증거로 채택되어 그녀의 죄목에 가중처벌 요소로 추가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뒤늦게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그동안 그녀의 부에 기생하던 가짜 친구들조차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혁은 서윤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그녀와 함께 향후 두 그룹의 공동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는 그녀가 보여준 지략과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자신 또한 그녀의 파트너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고, 두 사람은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으며, 진혁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주었고, 서윤은 그의 듬직한 모습에 기대어 그동안 긴장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두 그룹의 공동조사단은 리다해 가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그동안 장부상으로만 존재했던 수천억 원대의 허위 거래 명세서를 발견해냈으며, 이 과정에서 정계와 법조계에 연결된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적인 비리 스캔들로 들끓기 시작했고, 서윤은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부패한 권력층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리한 여론전을 병행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고,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는 많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그녀를 정의의 아이콘으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서윤의 부친인 한 회장은 딸의 이 모든 활약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며, 그는 처음에 딸이 가난한 여자로 변장하여 맞선 자리에 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려를 표했으나, 이제는 그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을 고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며 전격적인 경영권 이양을 공식 선포하여 서윤에게 무한한 힘을 실어주었고, 서윤은 부친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겸허한 자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하며 HS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세워졌다. 진혁 또한 KJ2그룹 내부의 반동 세력들을 완전히 숙청한 후 서윤과 함께하는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로 친환경 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계획이었기에 재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도 최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으며, 그들의 결합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가득해 보였다. 재판날, 리다해와 그녀의 아버지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초췌함과 공포만이 가득했고, 서윤은 법정 한 구석에서 무표정하게 그들의 최후를 지켜보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겼으며, 판사가 그들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법정 안에는 숙연한 정적이 감돌았고, 서윤은 자신의 승리가 개인의 복수를 넘어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향했고 그녀를 기다리던 진혁의 따뜻한 시선은 그녀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 안았다. 리다해의 몰락 이후 서윤은 그녀의 가문이 소유했던 사업체들을 인수하여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아닌 상생과 치유의 과정으로 평가받아 대중으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얻었고 서윤은 자신이 가진 힘이 타인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고 따르는 진정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그녀의 원대한 꿈을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서윤과 진혁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주말이면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그 소박한 공원을 찾아 산책을 즐기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변장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평범한 옷차림으로 시장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생생한 현장에서 에너지를 얻었으며 두 사람의 소탈한 모습은 언론에 보도되어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며 큰 보람을 느꼈으며 서로에 대한 애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의 성을 구축해 나갔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리다해를 뒤에서 조종하며 거대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형성했던 배후의 정치가들에 대한 단죄였으며 서윤은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력과 정보망을 뚫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밀스러운 수사를 이어갔고 진영 역시 자신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며 서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으며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를 넘어 사회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띠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치열한 심리전을 계속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서윤은 적들이 보낸 협박 편지와 유혹의 손길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향해 나아갔고 그녀의 강직한 성품은 적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순간에도 진혁과 자신의 팀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결국 그녀는 배후의 거물 정치인이 저지른 결정적인 비리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국민 앞에 전격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획을 끊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이끌어냈으며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정의로운 시민의 표상으로 떠올라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어 전국 각지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서윤과 진혁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짧은 휴가를 떠나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며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들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지나온 험난했던 여정을 회상하며 서로의 존재가 없었다면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깊은 사랑의 확인을 나누었고 서윤은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느꼈으며 진혁의 품속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다가올 미래에는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들의 입맞춤은 지는 노을과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며 영원히 멈추지 않을 듯했다. 서윤은 휴가에서 돌아온 뒤 HS그룹의 창립 기념식에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담은 비전 선포식을 가졌으며 그녀는 이제 돈의 양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혁신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전 직원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그룹은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는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진혁 또한 서윤의 조언을 바탕으로 KJ 이 그룹을 세계적인 기술 혁신 기업으로 도약시켜 두 사람은 전 세계 경영인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롤모델 부부로 명성을 떨치며 자신들의 찬란한 전성기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서윤과 진혁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드라마를 넘어 진정한 인간 존엄성과 사랑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대서사시로 완성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서윤은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이 가난한 여자로 변장했던 그날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결정이었음을 되새기며 미소 지었고, 그녀는 이제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전 세계에 가르치는 위대한 멘토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갔으며,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진혁이 있었기에 그녀의 삶은 매일이 기적과도 같은 축복의 연속이었고, 세상은 그녀로 인해 조금 더 따뜻해졌다. 결국 리다해와 그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었고, 그들이 가졌던 부정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과 의료 지원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되었으며, 서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증오조차 모두 씻어내며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성녀와도 같은 고결한 기품이 서려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설처럼 전해지며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이라는 가장 찬란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서윤은 자신이 입을 웨딩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하며 가장 순수하고 진실했던 그날의 자신을 투영시키기 위해 고심했고, 진혁은 그녀를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결혼식장을 준비하며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온 세상에 선포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그 어떤 장벽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듬뿍 담아 매 순간을 소중하게 채워나갔고, 그들의 사랑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빛나며 다가올 마지막 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숨을 고르며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결혼 전날 밤 일기장에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지켜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특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준 진혁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문장을 적어 내려갔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운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려 했으며, 그녀의 창가로 스며드는 달빛은 그녀의 평온한 잠자리를 축복하듯 은은하게 빛났고, 내일 아침이면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을 기대하며 그녀는 행복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으며, 그 꿈속에는 진혁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꽃길을 걷는 자신들의 모습만이 가득 차 있어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게 했다.